자, 저희가 이제 만들 거는 이제 샘플 컨트롤러에 샘플 컨트롤러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러 밑에 자바 쪽이죠. src 메인의 자바 쪽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org 제락의 컨트롤러, 컨트롤러고요. 여기 이제 샘플 컨트롤러가 현재 없네요. 여기 샘플이 있네. 샘플 패키지. 여기 샘플 컨트롤러가 없어요. 그 패키지 이름이 안 써 있어서 지금 이제 어디 패키지라고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org 제락의 컨트롤러 쪽에다가 org 제락의 컨트롤러 쪽에다가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대충 봤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다가 만들든 상관없긴 해요. 아시겠죠? 어차피 다 컨트롤러하고만 붙여놓으면 다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컨트롤러에다 만들겠습니다. org 제락의 컨트롤러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되시겠죠? 누르시고요. 그 패키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능은 이제 매핑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중요하죠. 뉴 하시고요. 클래스 만들어 주세요. 클래스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고요. 그 패키지는 바꾸지 않고요. 여기 클래스 이름이 샘플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이고요. 샘플 컨트롤러에서 뭘 할 거냐면 파일 업로드를 시킬 거예요. 파일 업로드를 이용해서 시켜서 사용할 건데, 되시겠죠? 사용할 건데 이렇게 해서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그 컨트롤러 역할을 하려면 얘가 자동 생성돼야 된다. 그리고 URL 매핑이 일어날 수 있는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사용한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골뱅이 치시고요. 컨트롤러 이렇게 쓰세요. 컨트롤러. 스테레오, 여기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스테레오 타입의 컨트롤러입니다. 이런 컨트롤러는 저희가 이제 그 주석 처리를 아무데나 이제 보시면 컨트롤러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거 바꾸지 않아서 그렇지.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게 만들어주는 어노테이션 이러면서 이렇게 써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를 찾아가서 이런 그 주석을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 놓으세요. 그러면서 한번 읽어야 한다. 아시겠죠? 읽어서 반드시 숙지한다. 숙지를 한다. 이해되시나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URL랑 관련되어 있는 자동 생성되게 어노테이션이고요. 서비스는 처리에 관련된 자동 생성되게 하는 어노테이션이고, 레파이토리는 DAO, SQL 쿼리에 해당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한 자동 생성되는 어노테이션이고, 컴포넌트는 구성을 나타내는 자동 생성되는 어노테이션이고, 레스트 컨트롤러는 URL과 아작스 관련 순수 데이터 처리를 위한 자동 생성되는 어노테이션이다. 아시겠죠? 자동 생성되는 어노테이션이 5가지,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이토리, 컴포넌트, 그 다음에 레스트 컨트롤러. 다음부터는 이렇게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 생성하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골뱅이 쓰셔야 될 게 그 매핑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게 하려면 매핑을 뭐로 써야 될까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매핑이 그 컨트롤러 클래스를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대표 매핑이 없으면 안 쓰시면 돼요. 지금 현재 안 썼습니다. 안 써서 교재는 안 쓰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되시겠죠? 메소드 위에다만 쓰는 걸로 처리가 됐어요. 메소드 위에다만. 로고 있네요. 로고 점. 그러니까 로고 포제이 선언해야 되겠죠? 골뱅이 로그 포제이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로고 포제이 넘버 로즈 파일 사용해서 쓰시면 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고를 이제 생성을 해서 이 클래스를 집어넣는 방법이 또 따로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복잡하게 쓰는 것보다 지금처럼 그 롬법의 로고 포제를 사용하시는 게 좀 낫겠죠. 그래서 롬법의 로고 포제를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하시면 이게 이제 그 등록이 돼서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로그 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이제 여기 샘플 컨트롤러에다가 쓸 건 다 썼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실행할 메소드를 만듭니다. 첫 번째는 그 업로드를 하는 폼을 만들어야겠죠. 업로드 폼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업로드 처리를 하는 것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메소드를 저희가 2개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컨트롤러 부분에 일단은 이제 업로드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이런 내용들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폼을 이용해서 이제 이 클릭을 하면 내가 그 파일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폼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퍼블릭 쓰시는 거죠. 외부에 접근합니다. 보이드로 썼어요. URL을 그 JSP랑 매핑시켜서 사용하는 보이드 EX 업로드 가로 갈고 썼고요. 중괄호 갈고 엔터 썼습니다. 교재 150페이지 그대로 치고 있습니다.
업로드고 이거 로그 쓰시고요. 로그.info 인포를 이용해서 쌍따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뭐 ex 업로드 약간 점점점점점을 막 이렇게 찍어서 이제 구분을 잘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디로 이게 뭘 찾아서 이제 이동을 할까요? 얘는 JSP를 찾아서 이동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매핑이 없기 때문에 매핑을 시키셔야 돼요. get 매핑 쓰면 되겠죠. 골뱅이 쓰시고요. get 매핑을 이용해서 get 방식으로 쓰시고요. 가로 열고 상따비 찍고요. 뭐 슬래시 ex 업로드라고 치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 개운로드를 치면 이쪽에 들어와서 이쪽에서는 무슨 JSP로 가요? 업로드 ex 업로드.jsp로 이동을 해요. 아시겠죠? 보이드지만 써가지고 사용하고요. JSP는 이제 저희가 뷰스 없고요. 그냥 웹-inf 이렇게 웹-inf 뷰스 있네요. 슬래시 뷰스 안에 ex 업로드.jsp로 포워드 된다. 이게 지금 JSP로 가는 정보를 얘가 담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담고 있어서 포워드 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이드, 리턴 보이드. 저희는 리턴 스트링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스트링을 이용하시는 방식을 계속 쓰고 있죠. 프로젝트에서 스트링을 이용해서 JSP 그 정보를 지정해 주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처리하는 거 만드셔야 되겠죠. public 쓰시고요. void. 리턴 타입을 이제 void라고 썼는데 void 썼습니다. 똑같이 void 쓰셨고요. ex 업로드 ex 업로드 포스트 방식으로 되어 있는 처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거를 폼으로 만들 텐데 여기서는 이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array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array 리스트 자바 유틸의 array 리스트 이렇게 쓰십니다. array 리스트를 사용하시고 여기다가 멀티 파일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멀티파트 파일이라고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웹의 멀티파트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예, 사용을 해가지고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멀티파트 필드 아니고요. 멀티파트 파일입니다. 파일 D자가 더 들어갔네요. 예, 제가 이제 딴 거 하려고 지금 이제 멀티파트 파일을 이제 더블 클릭해서 임포트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레이 리스트에 멀티파트 파일 그 다음에 파일명 써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여러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파라미터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이게 업로드 할 때 파라미터로 받을 때 이제 다중 업로드 이게 업로드가 여러 개 파일 여러 개를 이제 전달받으려면 배열 구조의 이제 파라미터 구조의 객체로 파라미터에 선언한다. 객체를 파라미터로 선언한다. 구열 구조로니까 대괄호하고 대괄호 가능하고요. 어레이 리스트 가능하고 아시겠죠? 이런 게 가능하시면 어레이 리스트 뭐 이런 걸 쓰시면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동으로 받아냅니다. 아시겠죠? 자동으로 받아내는데 이 안에는 이제 바이트 단위의 파일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객체이지 이게 이제 어디 서버에다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템프로 저장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긴 합니다. 아시겠죠? 파일 크기가 크면 템프, 파일 크기가 적으면 메인 메모리 이런 쪽으로 이제 적용이 되긴 합니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파일에 대해서 넘어온 파일을 정보를 한번 찍어보자.
그 넘어온 정보를 찍어보자. 이 안에서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온 정보, 넘어온 파일의 정보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정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건데, 이제 파일즈 이렇게 썼습니다. 파일즈 쓰시고요. 여기다가 포이치 이런 거 썼네요. 포이치, 포이치라는 게 있네요. 포이치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쓰세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이치라고 써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람다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 개씩 꺼내서 이제 처리하는 이걸 썼어요. 이제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한 개씩 꺼냈을 때 처리하는 걸 썼는데, 이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익명 함수죠. 익명 함수를 이제 변수에다가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런 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게 뭐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한 개씩 꺼내서 파일즈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한 개씩 꺼내면 파일즈로 받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람다식입니다. 이상한 걸 보고 계시는데, 이상한 거 보게 되세요. 포이치에 해당되는 것을, 포이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요거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람다식을 쓴 거예요. 람다식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 작성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함수로 파라미터로 원래 파일을 전달받아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시는데, 그 파일즈에 있는 데이터를 한 개씩 꺼내서 파일에다 저장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면 이제 람다식을 쓴 건데, 그 파일스의 데이터를 한 개씩 꺼내서 한 개씩 꺼내서 얘는 파일에 저장해서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실행 처리하는 함수를 이제 여기다가 함수를 여기다가 쓴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작성을 해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코드를 구현하는구나. 아시겠죠? 구현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 파일이라는 것에다가 파일즈에 해당되는 것을 파일이라는 것에 담아서 쓴다. 뭐 이게 실제적으로 하면 이렇게 이 폼은 쓴 다음에 중괄호 열고에서 땡땡 파일즈 쓴 다음에 뭐 멀티파트로 다시 선언하고 파일로 잡아서 선언하고 써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더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간단하고 처리하는데, 구조상 이런 구조로 보통 이제 다른 랭귀지도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향상된 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되시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로그 쓰시고요. 인포 여기에 이제 한 개 데이터를 칠 때마다 이렇게 대시를 막 써가지고 구분을 좀 하자.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놓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포 써가지고 여기다가 그 파일 이름 네임을 여기다가 좀 찍자. 네임 땡땡 쓰시고요. 네임은 파일 네임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플러스 파일 점 쓰시면 얘가 멀티파트 파일인데요. 여기에 get original 파일 네임이 이게 지금 이제 그 똑같이 있어요. 멀티파트 코스 라이벌에 썼던 그 메소드하고 똑같죠. 메소드하고 똑같이 get original 파일을 쓰면 이제 올릴 당시에 파일명이 나와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올릴 당시에 파일명이 나오는데 요거 가지고 중복이 되면 1, 2, 3, 4 붙이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자, 이거 중복이 되면 1, 2, 3, 4 붙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붙여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중복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그 점 쓰시고요. 인포 사용하시고, 용량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출력하기 위해서 사이즈 딱 봐도 용량이죠. 사이즈 이렇게 돼서 땡땡 쓰시고요. 상단에 찍으시고요. 플러스 쓰시고 파일 점 get size라는 게 있습니다. get size 뭐 get byte 뭐 등등등 있는데 이제 100바이트로 넘어서 이제 쓰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이즈 이렇게 작성을 해서 쓰시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그 파일들을 쫙 정보를 할 수 있는데, 저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저장하는 건 아니고요. 저장하는 거는 따로 짜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따로 짜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파일 점 쓰시면 여기에 파일 점 써서 해보시면 저장하자 없네요. 트랜스2가 저장하는 거예요. 트랜스2 요게 지금 보시면 어디에다가 전달을 해서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름으로 이제 파일 객체를 한 개 만들고, 거기 파일 객체를 만든 데다가 이제 트랜스퍼 2 하면은 그쪽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것은
트랜스퍼 투 그 해서 쓰는 거고요. 요거 지금은 정보만 출력을 하고요. 얘는 이제 정보만 출력을 하고 정보만 출력을 하고 저장하진 않아요. 저장하지는 않는다. 그 부품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하려면 저장하려는 파일 객체를 만들어요. 하려는 파일 객체를 만들고 그 이름으로 거기가 이제 그 파일에 해당되는 파일.transfer to transfer to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파일 객체 이렇게 파일 객체를 여기다 넣으면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장하는 명령문은 되게 간단한데 이거를 이제 중복 처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위치 정하고 하는 게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파일 객체 같은 거 한 개 만들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만드시고요. 이제 파일 첨부하는 JSP를 만들어야 되겠죠. JSP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JSP를 만들 차례인데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upload.jsp 쪽으로 이제 보이드니까 이 URL 자체가 JSP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웹-rf 밑에 뷰스 아래다가 바로 JSP를 만듭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는 거예요. 뉴 하시고 JSP 없네요. 얻어 누르시고 웹에 JSP 파일 선택하시고 넥스트 눌러주세요.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구별하시니까 그 보이드인데 EX 소문자 EX입니다. 소문자 EX 업로드 대문자 U 업로드 이렇게 해서 JSP를 만듭니다. 엔터 쳐가지고 사용하면 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업로드 폼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첨부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드는 걸로 이렇게 써져 있네요.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파일을 여러 개 올리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참조하셔서 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꺽쇠 표시 쓰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폼 태그를 만듭니다. 데이터를 올리기 위해서 폼 태그를 만들어 주세요. 예, 폼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요. 폼 태그의 액션에다가 저희가 EX 업로드 U 업로드 포스트라고 쓰세요. 포스트 그 확장자는 없고요. 반드시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으로 겟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으로 쓰셔야 합니다. 요게 지금 1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코드로 배우는 스프링 웹프로젝트 남가란 북스에 나온 것을 이제 사용하고 계신 거죠. 구멍가게 코딩단 지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교재를 이 출판사에서 저한테 뭐 커미션 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안 주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이제 첨부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div를 이용해서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div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인풋 태그를 만드시는 거죠. 자, 인풋 태그 만드시고요. 태그인데 인풋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요. 타입이 파일이에요. 타입이 파일로 만들어 주시면 첨부 파일에 해당되는 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임이 중요하죠. 네임 이꼬르 쓰시고요. 파일즈로 마쳤습니다. 파일즈. 이 파일즈로 마친 거는 파라미터, 컨트롤러의 파라미터 이름과 동일하게 맞춰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 이름이 여기서 이제 그 멀티파트 파일즈 이렇게 썼죠. 여기 리퀘스트 매핑, 리퀘스트 어트리뷰트,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런 어노테이션이 붙여 있지 않으면 이 변수 이름과 동일한 것을 받게 되세요. 그래서 업로드 JSP에서 여기 파일즈, 네임 파일즈라고 써가지고 이제 첨부 파일을 해당되는 것을 이제 받은 거죠. 이거는 이제 몇 개를 받았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받았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 똑같은 이름이에요. 파일즈랑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배열로 배열 형식의 데이터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서브밋 그냥 버튼 한 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버튼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제출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파일 전송이니까 전송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전송 또는 업로드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전송이라고 썼어요. 전송을 써가지고 실제적으로 전송을 해서 이제 파일이 제대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요. 이제 다 됐으면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서버를 돌리고 여기까지 잘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는 로컬호스트고요. 지금 EX00가 들어가 있는 로컬호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시고 로컬호스트 슬래시 컨트롤러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업로드 EX 업로드라고 써야 되는 거죠. 지금 한번 그 서버 잘 열심히 돌고 있고요. 서버 그 매핑 열심히 되고 있죠. 매핑 중에서 EX 업로드를 썼으니까 EX 업로드에 해당되는 게 EX 업로드 포스트 이런 게 이제 그 있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 EX 업로드 보이시죠? 갯방식 이렇게 돼 있으시고 그 다음에 EX 업로드 포스트 이게 포스트가 없네요. 포스트 방식 제가 매핑을 한 개밖에 안 시켜놨나봐요. 그러네요. 업로드 처리 매핑을 안 시켜놨어요. 어차피 이거는 코드를 더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요. 기다리지 않고 그냥 처리를 하시죠. 골뱅이 쓰시고요. 얘는 포스트 매핑입니다. 포스트 매핑 쓰셔가지고 사용하시고요. 싹다뷰 찍고요. 포스트 매핑에 해당되는 것은 EX 업로드 포스트라고 EX 업로드 포스트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저장합니다. 지금 매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매핑이 안 나온 거를 발견하고 이제 발견했으면 포스트 매핑이라든지 겟 매핑이 안 돼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의를 해 주시고요. 서버가 다시 돌아야 되고요. 서버가 다시 돌았죠? 돌고 있으면 여기 이제 EX 업로드 포스트 포스트 방식 그 다음에 EX 업로드 겟 방식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자, 볼 수 있으면 이 브라우저에다가 저희가 이제 브라우저에다가 지금부터 이제 뭘 하시냐면 그 URL을 쳐서 내가 이제 그 매핑되어 있는 URL을 치는 거예요. 슬래시 로컬호스트 슬래시 EX 업로드 다른 건 쓸 건 없고요. 그래서 엔터 치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파일 선택하라고 나오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파일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그 파일 선택을 실제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파일 선택을 지금 이제 그 아무거나 이렇게 5개를 저는 이제 이미지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캡처했던 것을 올릴게요. 올려가지고 자 5개를 다 채워도 되고요. 안 채우셔도 상관없어요. 됐으면 이제 전송하고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부 서버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 여기 콘솔에서는 이게 예외 처리가 일어난 거 맞네요. 이런 게 맡으시고요. 그 널 포인트 익셉션이 났어요. 널 포인트 익셉션이 나가지고 사용했고요. 이제 request is java null point exception을 발생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 그 페이지 나 파운드 여기 except 써가지고 나오는데 no mapping 뭐 request with 이건 페비콘이니까 이건 상관없고요. 여기 이제 그 이쪽에 들어왔는지부터 이제 좀 지금 찍혀서 보면 되는데 현재 그 이런 게 찍히지 않았네요. 찍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 EX JSP 포스트 멀티파트 안 썼네요. 멀티파트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이니셜라이즈 뭐 해서 이렇게 이제 뭔가 다시 로드하고 써가지고 이렇게 EXERD든 쪽으로 넘어갔는데 웹핑이 안 돼 있는데 이건 페비콘이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그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는데 넘어오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31번 줄에서 이제 난 건데요. 요겁니다. 30줄에서 나는데 이게 널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널이기 때문에 못 받았다. 못 받아가지고 사용되는 거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더 상세한 내용은 없네요. 없으시고 지금 쓴 걸로 봐서는 이제 JSP에 ENC 타입을 꼭 지정해야 된다. 그런데 ENC 타입을 지정을 안 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파일 업로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려면 여기다가 ENC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ENC 타입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다 멀티파트 슬래시 폼 다시 데이터라고 써줘야 한다. 이해되시겠죠?
멀티파트 이렇게 쓰지 않으면 이제 첨부 파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이제 뒤로 고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JSP는 서버가 리스타트 되지 않아요. JSP를 고치는 것은 뒤로 가시고요. 이렇게 전부 다 선택이 된 상태로 오죠. 전송 다시 누르시면 여기에 뭐라고 또 나와요. 예. 하시고 또 널이네요. 그 고쳐놓고 이제 새로 고침을 안 해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한 다음에 넘어가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뒤로 가기를 해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선택하셔야 되죠. 파일을 선택을 해서 이제 넘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개를 선택해서 다 꽉 채운 다음에 넘기셔도 되고요. 이제 비워놓고 넘기셔도 돼요. 지금 맨 마지막 거 한 개는 비워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송하고 누르시면 이제 여기에 JSP가 없다고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처리는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파일이 올라가서 지금 네임은 01 java.png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트 사이즈가 나오죠. 사이즈 나와서 이제 그 사이즈에 해당되는 것이 나와서 이렇게 쭉 찍힙니다. 사이즈가 0이고 네임이 아무것도 안 찍힌 것은 이제 안 올라온 거예요. 아시겠죠? 얘네들은 처리를 안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 개의 첨부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돌려서 네임이 아무것도 없거나 또는 사이즈가 0인 것은 처리를 안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조건문을 써서 처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파일 업로드에 대한 원리,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했습니다. 단 이제 저장을 안 했어요. 저장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그 로그 여기 파일.그 트랜스퍼 투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어느 파일 객체를 만들고 어디에다 저장하자 이런 걸 지정을 해서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짜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짜가지고 작성을 하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